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쓰기 공부를 또 합시다. 9주차입니다. 9주차. 8주차에는 중간 시험을 대신하는 뭐 대체 과제로 했었죠. 논증적 에세이 했죠. 9주차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점검을 합시다. 우리 글쓰기 수업에서 글쓰기 수업에서 어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우선 4주차에는 자유글쓰기 자유글쓰기 리포트를 한번 썼고 5주차로 우리가 했었죠. 성찰적 에세이. 그 다음에 이제 8주차에 중간시험 대체 리포트, 중간시험 대체 리포트. 그 다음에 이제 9주차에 비평문을 제출하도록, 뭐, 그, 독서든가, 뭐, 영화든가, 여러분이 이제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비평문을 제출하도록 이렇게까지 했고, 지금 9주차입니다. 13주차, 그러니까 지금 이제 4개의 글쓰기, 자유글쓰기 했고, 성찰적 에세 했고, 중간 시험 대체는 놔둡시다. 그냥, 이제 시험 대체하는 거니까. 9주차의 비평문, 그럼 나머지 하나가 이제 남은 글이 뭡니까? 논증적 에세이죠. 이건 13주차에 내도록 이렇게 안내를 할 건데, 9주차에는 지금 이제 무슨 공부를 하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글쓰기와 관련해서 우리 수업에서 남은 이제 글쓰기 종류가 논증적 에세이죠. 논증적 에세이를 10주차에 본격적으로 한번 더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9주차는 뭐냐면 토론 수업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라고 내가 제목을 붙여놨잖아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에서. 그러니까 이 논증적 에세이, 논증적 글쓰기 전 단계로 토론 수업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설명을 좀 드리면, 나는 늘 그 대면 수업에서, 우리가 강의실 수업에서 항상 논증적 에세이를 공부하기 바로 직전 단계에 이렇게 토론 수업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하고 모둠을 만들어서 토론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논증적 글쓰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그 과정과 토론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구조가 아주 유사해요.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토론 수업을 좀 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독서의 중요성, 필요성 잘 알죠. 독서는 우리의 어떤 경험의 세계를 확장해 주면서 타인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어떤 뭐 방법이라고나 할까?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독서를 많이 하면 좋긴 하지만 독서만 많이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잘난 체를 하겠죠.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어? 이렇게 독선적이 쉽다 그 말이에요. 이제 좀 고급스럽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 해석에 한계에 갇힐 염려가 있어요. 그럼 편견이 생기겠죠. 고집이 세지는 거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죠. 그래서 독서는 좋은 것이지만 독서가 가지고 독서를 하다 보면 일정한 어떤 한계에 갇힐 염려가 있다는 얘기죠. 그 자기 해석의 한계. 근데 그걸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토론이 필요한 거예요. 같은 책을 읽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면 내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어떤 부분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줄 수도 있겠고, 나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내가 확신했던 어떤 것을 좀더
보강하는 그런 어떤 그 근거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겠죠. 이게 토론의 중요성입니다. 토론의 필요성이고 유용성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론 수업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1주차에 하고 1주차가 아니라 9주차에 할 겁니다. 9주 1, 2, 3차로 나눠서 그 페이지는 이제 이 자료는 여러분에게 그 제공하는 자료는 6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할 이야기는 아주 많아서 1, 2, 3차로 나눠서 충분하게 할 겁니다. 토론 수업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 그 다음에 토론 수업의 토론의 구성 요소는 또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3차 시 같은 경우는 논제의 양면성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이제 토론과 논증적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게 뭔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대면 수업에서 하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인 측면에서 토론 수업의 의의와 토론 수업의 어떤 그 방법, 그러니까 구성 요소,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논제 양면성을 비롯한 좀 유의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나면 이게 바탕이 돼서 이제 10주차에 공부하는 논증적 글쓰기에 대한 어떤 준비가 굉장히 잘 되고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3주차에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할 때도 논증적 에세이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좀 많이 했었죠, 내가. 그리고 그 8주차에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리포트에서도 논증적 에세이로 한번 써보시오. 그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논증적 에세이에 대한 설명 분량이 좀 많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논증이 뭡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주장하는 거죠. 어떤 생각에 대해서. 예,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유글쓰기는 놔두더라도 그러니까 비평문, 감상문과 비평문 쓰기. 예, 우리가 이제 감상문은 뭐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좀 많이 접해봤던, 많이 썼던 글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논증, 주장하는 글도 더러 썼겠는데, 사실은 가만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니까 대학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졸업해서 사회에서 일정한 어떤 역할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읽게 되는 글이 뭐냐면 사실은 논증적 글이에요. 주장하는 글. 신문의 사설, 칼럼 다 주장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눌 때 다 주장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신의 주장의 옳음을 상대에게 설득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위 이제 논증을 하는 거죠.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서 설득력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협상이라든가 뭐 무슨 회의라든가 대부분 그래. 감상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제 개인적인 어떤 친밀한 관계에서는 주장보다는 주장하다 보면 싸우니까 주장보다는 감상을 말하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논증적 글이 가장 많이 읽고 또 가장 많이 쓰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우리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논증적 에세이, 논증적 글쓰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제 내가 이제 쓰는 글은 다른 뭐 이제 소설도 쓰고 평론도 쓰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특히 뭐 올 2학기 같은 경우는 외부 어떤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부산에 가서도 그 부마항쟁과 광주항쟁과의 그 문학 담론에 대해서 또 15일 날 발표 세미나를 했었고 16일은 청주에서 전국 작가대회에서 또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줌으로 이렇게 또 이제 어쨌든 발표를 하고 뭐 굉장히 일정이 많았어요. 10월 24일은 군산대학교에 가서 그 채만식 문학에 대한 그러니까 친일 문학에 대한 어떤 평가하는 이런 그 또 세미나에 참여를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두루두루 보면 대부분 그 논증적 어떤 그 활동 말과 글이 이렇게 채워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구조는 1, 2, 3차 시에 토론 수업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10주차에는 이제 논적 글쓰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그 방법을 설명을 하고 11주차부터 11, 12, 13, 14, 15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몇 가지 그 좋은 글들을 함께 읽으면서 논증적 글에 대한 어떤 그 논증적 글에 대한 읽기를 하면서 감각을 좀 감각을 익히는 그런 시간으로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서론을 보면 말하기 글쓰기가 지금 우리 학교도 보면 화술의 이론이라고 그 말하는 그런 공부가 있고 글을 쓰기 위한 공부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나도 그 한 10여 년 전에는 이제 화술의 이론을 몇 분반 수업을 또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기 글쓰기가 나눠져 있는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러니까 말하기 글쓰기를 통합할 게 필요하다. 이런 이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왜? 글쓰기와 말하기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동일한 맥락의 언어 행위로 봐야 한다. 이런 이제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말하기와 글쓰기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언어 매체, 그다음에 의사소통 방식 등의 차이, 이런 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특성을 뭐 다 읽어갈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말하기가 직접적인 의사소통 방법이죠.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게 이제 직접적인 의사소통 방법, 비대면의 경우는 참 그 상호 소통하는 이런 방식이 좀 아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원론적으로 보면 말하기는 직접적인 소통 방법이죠. 이렇게 되면 상대가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글쓰기는 간접적인 방식이죠. 내가 쓴 글을 누군가가 읽는 방식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기는 이제 청자 지향적이고 글쓰기가 작가 지향적이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불필요한 사족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말하기와 글쓰기는 결국은 어떤 문제 해결 과정, 그렇죠? 의사소통 과정에 매우 유효한 수단이죠. 말하기나 글쓰기나, 그렇죠? 어떤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말하기와 글쓰기가, 또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아주 유효한 수단이 말하기와 글쓰기죠. 그래서 말하기는 청자에게, 듣는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서 청자를 설득할 수 있느냐가 이게 핵심이겠죠.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전하려는 메시지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이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와 글쓰기가 학부의 교양 과정에서 중요한 이수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에 유의해서 특히 이제 글쓰기 교육의 지향점이 뭐냐, 이런 고민의 일단으로 이 연구를 이제 진행을 했어요. 이게 이제 수사학 제 11집에 실린 논문을 조금 이렇게 쉽게 요약, 우리 수업에서 이제 쓰기 위해서 활용을 좀 요약한 거예요. 이 어디가 버리는 거 모르겠어. 한글 파일에서는 있었는데 PDF로 하면서 이렇게 가끔씩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나는 글쓰기에서 1차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은 내용 생성. 내용이 중요해. 일단 내용을 채울 게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내가 종종 했던 말이 뭐였냐면, 글쓰기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노동이다. 즉 많은 자료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근데 어쨌든 그 내용을, 좋은 내용의 글을 만들기 위해서 1차적으로 뭐가 필요하겠어요? 일단 공부가 필요하죠. 이를테면 사회의 틀을 갖추는 것이다. 조금 다른 얘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논쟁적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 토론 수업의 모형을 설계하고 실제 수업들에서 내가 운영해 봤어요. 두루두루. 근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 논문을 이제 수사학에 투고를 해서 이제 게재가 된 그런 연구 논문입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토론의 구성 요소는 이제 그 2차 시에서 또 상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여기 그러니까 단편적인 어떤 이것도 뭐가 빠진 것 같은데,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그러니까 글을 잘 쓰기 위해서 그거예요. 앞에 뭐가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만 가지고는 안 돼요. 폭넓고 체계적인 사고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토론을 통해서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이제 그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다만 이제 우리가 이상과 실제가 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론 수업을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글쓰기 성찰과 소통을 위한 글쓰기 수업에서 한 2주 내지 3주 정도 이렇게 이론 수업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항상 8주차 중간 시험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론 수업을 하고 모둠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한 뭐 4개, 다섯 개 정도, 우리가 30명 정도면 6명이면 6명이 시키면 5모둠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6명 정도로 모둠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어떤 논제를 가지고 토론해 볼 것인가, 이렇게 이제 그 의논을 하도록 하고 발표를 하도록 하고 찬반으로 나누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이런 과정을 해요. 그래서 거쳐서 이제 실제로 순서를 정해서 토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논증적 에세이를 쓰는 데 있어서 이제 토론 수업에서 다뤘던 그 논제를 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논증적 글쓰기가 훨씬 아주 잘 써져요. 그 퀄리티가 높아지는 걸 경험할 수 있고, 왜냐하면 최소 한 3주 동안 애를 쓰잖아요. 그 어떤 논제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서 어떤 찬반에 대한 논리적 근거도 잘 이제 분석을 하고 그걸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의 글로 정리해내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 3주, 한 3주 정도의 토론 수업을 가지고 토론 수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폭넓고 체계적인 어떤 사고가 바로 형성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최소한 한 1년, 2년 이렇게 토론 수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굉장히 요구되는데, 우리 학교에서 이제 뭐 독서 토론이라든가 이런 그런 교과목은 따로 없고, 그래서 이제 나는 그 토론에 대해서도 제대로 그 토론하는 방식을 좀 잘 압니다. 실제로 뭐 전국 조선대학교에서 했던 뭐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독서 토론대회도 몇 차례 심사위원으로도 참여도 했고, 실제로 이제 내가 공부를 해서 우리 글쓰기 분반이라든가 또 다른 이제 수업들에서 이렇게 모듬을 활용을 해서 토론을 이렇게 했고, 그걸 바탕으로 또 이렇게 논문도 발표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토론 방식을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그 글쓰기 분반 같은 경우 토론을 하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대로 된 토론 방식은 아니고, 말 그대로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고 단편적인 답 듣고 뭐 이런 방식일 거예요. 그런 방식 갖고는 이 토론 수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효과는 전혀 달성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러나 이제 이런 토론 수업을 계속 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를 볼 거냐 보면은, 이거 봅시다. 말하기와 토론 교육은 자신의 사유 능력을 효율적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에요. 또 논증적 글쓰기 교육에서 토론은 가장 핵심적 위치에 있는데, 왜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토론을 통해서 논증적 글쓰기에 필요한 문제의식을 키울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내가 강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왜 우리가 9주차에, 그러니까 10주차 논증적 글쓰기 공부하기 이전 단계에서 이제 토론 수업에 관해서 이론적인 공부를 하느냐? 논증적 글쓰기 되면 토론을 통해서 논증적 글쓰기에 필요한 문제의식을 키울 수 있고,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다듬을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이 비대면 수업을 하는 관계로 실제로 강의실에서 이런 수업을 하여튼 3주라도 2, 3주라도 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워요. 실제로 이런 토론 수업을 해보고 나면 이제 같은 과라도 좀
그 친한 친구가 있고 좀 덜 친한 친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글쓰기 수업 같은 경우도 어느 지정된 학과의 수업이었더라도 또 여러 이제 과에서 이렇게 타과에서 같이 섞여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기 때문에 좀 서로 써먹써먹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둠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남학생 여학생 섞고 다른 탁과 이렇게 서로 섞어서 이제 같이 모둠을 만들고 자율적으로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서로 인사도 하고 논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관심사가 이제 이야기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역할을 정해서 이제 어떤 수업 준비를 해오고 그 다음에 또 서로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매우 친밀해지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해요. 그리고 또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논제를 정하고 그렇죠. 논제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그걸 분석해서 논증을 구성하고 역할을 정해서 그걸 발표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이게 논증적 에세이 쓰는 과정과 정말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하고 나면 처음에는 조금 이제 그 성격이 활발하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는 좀 머뭇머뭇하다가도 이 수업을 하고 나면 그 이제 그 한 학기 끝나고 교수 수업 평가할 때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문장들 써놓고 그러잖아요. 뭐 교수에게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 보면 토론 수업의 경험이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수업이었다. 이런 게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늘 흐뭇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죠. 어쨌든 이 글은 이제 이 말하기와 글쓰기의 방법론적 통합의 한 방법으로서 토론 수업의 모형을 제시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글의 서두에는 이 글을 쓰는 목적이 제시되는 것이죠. 이제 이건 본격적인 이제 그 학술적 글이니까 그러긴 하지만 대부분의 글에서는 서두에 이 글의 목적 같은 거 제시해 주는 게 좋겠죠. 이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단순한 습득보다는 지적인 기술과 능력, 다시 말해서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비판할 수 있는 이런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식에서 이 글은 의사소통 과정으로서의 토론 수업의 준비와 운영, 평가 및 논증적 글쓰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말하기와 글쓰기 효과의 효과적인 교수 방법론 뭐 이런 이제 목적으로 이제 이 글을 쓰게 됐다 이런 얘기고, 한 가지 이제 또 조금 그 사족처럼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우리 화술의 이런 수업을 지금 몇 분 반 할 거예요. 아마 국문과에서도 운영을 하고 철학과에서도 운영하고 요즘에 그럴 것 같은데 글쎄 예. 그쪽 선생 들으면 언짢을 테니까 그쪽은 말은 하지 않겠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이야기냐,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테크닉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테크닉. 그러니까 테크닉과 관련해서는 뭐 광주에도 무슨 스피치 학원 이런 데가 몇 개 있지요.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보면 웅변학원 어렸을 때 다니면서 양팔을 왼쪽 팔 올리고 오른팔 올리면 나는 이렇게 뭐 생각합니다. 이런 글쎄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될 때 이렇게 좀 능숙하게 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테크닉 그런 것들을 일정하게 익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지금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테크닉은 그야말로 그런 소위 말해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균형 감각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말을 잘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번지르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걸 이제 소위 웅변 스피치 학원에서 그런 걸 테크닉을 배우는 거, 이건 나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글쓰기는 뭐 서툴 수도 있어요. 말도 서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번지르하게 말 잘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우선은 할 수도 있지만 그 여운이 오래 가진 않을 거예요.
말이 좀 서툴더라도 진심을 담아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정말 감동을 하게 되는 거죠. 글쓰기는 어떨까요? 글쓰기가 좀 서툴 수 있죠. 그러나 내용이 정말 이 친구가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읽으면 알거든요. 그래서 어떤 진정성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러나 이제 사실 우리가 우리 수업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서 하여튼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외부의 평가를 의식하지가 않을 수 없잖아요. 경쟁이 또 심한 이런 사회 제도 속에서.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런 어떤 테크닉도 매우 요긴하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글쓰기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과목들에서의 리포트도 잘 써내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부를 마치고 뭐 대학원을 가거나 또는 이제 뭐 취업을 하거나 해서 어떤 자신의 전공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도구 과목으로서 이 글쓰기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과 글을 어떻게 잘 조직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그 전 단계에서 난 항상 이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지식과 정보의 단순한 습득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고 비판할 수 있는 지적 능력, 이런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두 가지예요. 독서, 많은 독서, 많은 부분의 독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지 않으면 말을 잘하거나 글을 잘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책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깊이 있게 읽을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급적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읽었던 책만 가지고, 그러니까 내 자기 해석의 한계에 묻히면 곤란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 독서 토론을 한다거나 이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론을 좀 많이 보세요. 평론이나 논문이나. 그러니까 어떤 그 내가 읽었던 책에 대해서 전문적인 평자들은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또 서로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토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회를 내가 갖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일단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1차 시는 여기까지 마치고 2차 시부터 이제 토론의 구성 요소 또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점씩 뭐 중복되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